안녕하세요. 시사건건 볼스영입니다. 9월 7일 생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 이야기, 윤석열 이야기, 김건희 이야기, 또 오늘 있었던 각종 뉴스들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조만간에 누가 대통령이냐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댓글에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윤석열은 지하 벙커에서도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자, 오늘 이야기 출발해 볼까요? 자, 문재인 임기 중에 2018년에 환율 1130원 위협, 자본 유출, 인플레 도화선,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미 금리차 확대, 무역 전쟁 등 환율 상승 요인, 외국인 주식 4조 팔았지만 채권 12조 순매수, 달러 원 1200원 넘어 급등하면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 2018년 7월에 이런 기사를 우리 외람이들이 썼던 적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2400이 깨졌습니다. 환율이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어요. 자,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이제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화가 막 나는데요. 외환보유고가 사라지는 건 우리가 잘 모르죠. 자, 코스피가 하락하고 환율이 오른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또 해봤죠. 자, 요게 뭐냐? 외국인 증권 투자 현황입니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총 금액, 주식을 갖고 있는 총 금액인데, 보시면 2021년 쭉 잘 유지합니다. 유지하다가 2022년 4월, 5월, 자, 6월이 언제죠? 6월이 언제입니까?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외국인들이 다 팔아치워 버립니다. 6월, 7월, 8월은 어떨까요? 지금 더 떨어졌겠죠. 8월 데이터는 아직 없는데 8월에 엄청 많이 팔아치우고 있다는 걸 주가와 환율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냄새를 맡고 다 팔아치우고 있다. 이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요거는 좀 글씨가 작아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 보유 금액입니다. 2014년 언제죠? 2015, 2016 언제입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400억 달러인가요? 400억 달러? 400억 달러 때 422, 420, 480. 자, 갑자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600억 달러, 634억 달러, 593억. 자, 7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764억, 782억. 700억대를 쭉 유지하다가 4월, 5월에도 695억 하다가 6월에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593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629억 뚝 떨어집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외국인들이 보는 대한민국 다르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400억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700억을 돌파하고 최고점은 785억 달러까지 한국의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팔아치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그 자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환율 오를수록 좋다. 대미 수출주 사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연고점 찍었던 환율 다소 진정 이러고 있습니다. 환율 1370원 시대 그래도 수혜주는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외람이들의 현실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뭐라고요? 환율 1130원 위협, 자본 유출, 인플레 도화선, 이제는 경제다. 이러고 있었던 시절. 우리의 외람이들은 이따위 기사를 썼던 놈들입니다. 대단하죠. 그랬던 인간들이 이런 기사를 쓴다라는. 그래도 수혜주는 있다? 야, 이 사람입니까? 김인경 기자. 아이고, 수혜주 있어서 참 좋겠어. 최세영 기자. 환율 오를수록 좋다? 아이고, 좋겠어. 박혜옥 기자. 다소 진정? 아이고, 다소 진정 같은 소리. 1,400원이 눈앞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경제지랍시고 경제 전문 기자랍시고 어깨에 힘주고 기사를 써대고 있는 놈입니다. 무역수지는 박살이 났고요. 외환보유고는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람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이고야, 권성동하고 이러고 있었죠. 창피한 걸 모르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윤핵관들, 그리고 윤석열과 검찰들, 그리고 우리 외람이들 다 같은 편이죠. 자, 블룸버그가 윤석열 대통령 펠로시 패싱해서 한국 기업이 패싱당한 거다. 전기차 패착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블룸버그가 말이죠. 외신은 아주 정확하게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외람이들은 이 얘기 안 해요. 블룸버그에서 펠로시 안 만난 윤석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다. 미국,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 정체성 부재, 피해는 기업에 간다. 미국과 경제안보 유대 강화하겠다는 윤 공약이 흐릿해졌다. 이런 보도를 블룸버그에서 했어요. 펠로시를 안 만났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다. 왜 펠로시를 안 만났느냐? 윤석열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런 보도 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짓은 또 빠르게 합니다. 경기소방본부의 정부 감축 지시까지 내렸어요. 설상가상. 자, 명분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을 감축하겠다. 네.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소방관까지 감축한답니다.
자,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냥 감축하면 돼. 세금 많이 나가잖아. 줄여. 더 뽑지 마. 내가 해먹어야 되니까.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얘네들의 목표는 오로지 숫자로, 자, 우리가 이만큼 세금을 아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문재인 정부가 펑펑 쓰던 세금을 우리는 이만큼 아꼈어.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든 말든 숫자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거고요. 자,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다가는 소방관을 감축할 수도 있겠으나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요. 서울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경기도로 갑니다. 그러면 소방관 당연히 늘려야죠. 경찰도 늘려야죠. 근데 그냥 무조건 감축이에요. 얘네는 국민의 삶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이런 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심한 정부.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나요? 변상욱 기자랑 유시민 작가가 나왔던 어젠가 그젠가 나왔던 유튜브에서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불제 민주주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검찰공화국 한 번은 감당해야 되는 거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다시는 검찰이 정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군인들이 정치를 했었고 그 피해로 국민들은 트라우마를 입었고 지금은 군인들을 정치하게 국민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유시민이 이야기한 후불제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말이었어요. 대다수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는데 우리는 그냥 받았어. 일본이 패전하면서 미국이 들어오고 그냥 받은 거예요, 민주주의를. 유럽이나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번역한 수준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건 군사 독재 시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 이때 좀 지불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고 그때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정치하는 세상, 대한민국 국민들 그 꼴 안 봅니다. 안 보죠. 자, 지금 검찰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자, 이 피해가 뭐냐? 원래 지불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제가 유시민 작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말들하고 맥이 이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확실히 똑똑하지.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그래 맞아 후불제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 배경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노무현의 시대, 노무현과 함께한 5년을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대의 사치를 누린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노무현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대의 사치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해요. 자, 그게 결국은
지불하지 않고 너무 좋은 시기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맞았으면 우리는 그 시기를 정말 잘 누렸을 겁니다. 이현복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노무현 때가 진짜 좋았었구나 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그 개념과 맞닿아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리 지불했어야 되는 걸 나중에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싸워 나가야 되겠죠. 변상욱 기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불제가 금리가 더 비싼 것 아니냐, 더 괴롭다. 미리 지불한 것보다 지금 이걸 지불하는 게 너무 힘들다. 금리가 오를 수 있죠. 금리가 오른 것이다 라는 표현도 마음에 되게 와 닿았습니다. 지불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최대한 싸게 지불하고 이 시대를 끝내야 되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는 우리가 끝까지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가가 너무 크다. 내려와라. 과연 윤석열은 임기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임기를 다하지 못한다. 한 표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 외람이들이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을 때 이 외람이들의 대장, 연합뉴스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 내년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예산이 한 50억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연합뉴스 TV 2대 주주의 문제 제기로 대표이사 해임 청구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됩니다. 연합뉴스 TV에도 경영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자, 이거 뭐겠습니까? 길들이기죠. 돈 잘라, 경영 간섭해. 연합뉴스 같은 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무현 때, 문재인 때 이런 거 안 했죠. 해야 된다니까. 돈 가지고 딱 틀어지고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연합뉴스에 논쳐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할짝할짝이었지만 납작 엎드립니다. 못 가불어요. 길들이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연합뉴스가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를 실어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민주당 오늘 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경력, 특검법 발의습니다.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매운맛 민주당으로 달라졌죠. 확실히 이재명 당대표가 된 이후에 우리가 좀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느낌 좀 드시죠? 좀 TV 뉴스도 좀 볼 수 있고 숨이 좀 트여. 이런 느낌 듭니다. 확실히 들죠. 자, 그러자 권성동이 민주당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사용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죠. 얘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해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특수부 금감원 2년 6개월 수사했어요. 왜 기소하지 못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잖아. 김건희가 누군데? 윤석열의 마누라야.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죠.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시는 많은 분들, 이런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과 이런 데서 이걸 다 덮어주고 이재명, 조국 탈탈 터는 동안에 도대체 뭐 했냐.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이걸 방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본인이 원칙을 지키는데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소중한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 이거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원칙을 지켰던 것이 수십 년 뒤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게 수십 년 뒤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열매로 맺혀질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에는 아픈 게 사실이죠. 자, 민주당 오늘 목걸이 신고 누락 김건희 여사 검찰에 고발키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마일리지 쌓아가는 거예요. 임계점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곧 옵니다. 임계점이. 자, 김건희 논문 검증 발표가 있었죠. 복사하기였다. 표절이 아니다. 중학생 수준의 복붙 논문이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논문 검증단이 학술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셨습니다. 최대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죠. 내용을 좀 보면, 자,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단은 정치단체고 마이크를 잡은 박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학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에 불과하다. 검증에 참여한 단체는 정의와 상식에 벗어나 정치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거에 대한 반박은 있나요? 없죠. 이게 다야. 자, 정치단체야.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어. 같이 꺼내야지. 그냥 정치단체야. 이재명 지지자야. 이거 믿지 마. 누가 이걸 호응해 줄까요? 일베들이나 호응해 주겠죠.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반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이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꼬투리 잡는 거죠. 김건희의 논문 표절, 허위 경력, 주가 조작. 자, 우리가 좀 상기해야 될 게 있는 게 김건희는 허위 경력도 사실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신정아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정아 자서전, 윤석열 가혹 수사. 윤 검사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고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 윤 검사는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다. 구치소 검신 과정의 수치는 오줌 싼 일은 양반이었다. 알몸 상태에서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조사했다. 수의와 고무실을 받는 순간 나는 살아야 할 의미를 못 느꼈다. 윤 검사는 다시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은 나는 정신을 놓아버렸다. 신정아는 무슨 죄가 있었길래 윤석열에게 이런 가혹한 수사를 받았을까요? 허위 경력입니다. 자, 윤석열 검사는 신정한 사건 수사에 투입됩니다. 소윤 윤대진 검사와 문무일 검찰총장 등 이런 사람들하고 신정아 사건에 투입이 돼요. 자, 신정아는 학력을 사칭했습니다. 4개 대학의 시간 강사 채용, 동국대 전임교원 모집에 응시했어요. 그래서 임용 과정을 방해했다며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데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거 많이 본 건데, 신정아는 1년 6개월 징역을 확정받고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자, 이건 김건희의 허위 경력과 논문 날조 등과 맞물려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아쉽게도 뜨거운 감자까지 되지 못했죠. 이 당시에 윤석열과 언론은 신정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허위 경력으로 교수 자리에 지원을 하고 광주 비엔날레 감독을 하고, 자, 이걸 잘못했다면서 신정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신정아를 엄청난 파렴치한으로 인식했습니다. 자, 김건희의 허위 경력. 김건희 씨 받았다는 대상 왕후 심청 제작사 같이 일한 적 없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허위 경력이.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작 왕후 심청, 자기가 여기에서 같이 했다라고 자기 경력에 적었는데 김건희는 우린 모른다. 일한 적도 없어요. 허위 경력을 집어넣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했냐? 김건희가 회사 부자장으로 출품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기여를 했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력을 주로 고려하는 겸임 교수직이었고 한정기간 강의하는 것이라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 주도적 역할로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 자, 김건희가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시기였고요. 그냥 거짓말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겸임 교수직, 여기에 지원할 때 이 경력을 집어넣었습니다. 신정아, 윤석열은 신정아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죠. 똑같은 사안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들 다 보신 영상일 텐데 다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신정아를 두드려 팰 때와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다르죠. 그리고 저 말 안에는 거짓말이 수두룩하게 들어있습니다. 위촉하는 거다. 시간 강사는 위촉하는 거다. 아닙니다. 김건희 허위 경력으로 공채에 집어넣고 합격됐습니다. 김건희의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지금 논문 표절 다시 불거졌죠. 허위 경력도 다시 들여다봐야지 되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들어갈 수 있죠. 거짓 경력으로 공채에 집어넣어서 합격을 했으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죠.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신정아처럼 다뤄야만 합니다. 그 허위 경력 하나만 가지고도요. 신정아는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 들리죠? 예. 논문 표절에 허위 경력 기재에 공채 집어넣어서 합격? 신정아를 생각하면 김건희는 무조건 실형이죠. 거기에 주가 조작, 박사 논문 표절 전부 다 걸려 들어갑니다. 지금 김건희에 대한 의혹들 증거 나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허위 경력 같은 건 김건희가 자백도 했죠. 돋보이려는 욕심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뭐라 그랬죠? 대통령의 아내로서 조용히 있겠다라고 했지만 조용히 있습니까? 자, 허위 경력으로 자백한 것만으로도 신정아와 똑같은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돋보이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걸로 넘어갑니까? 자백을 했는데도 넘어갔죠. 우리 국민들은. 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갔을까? 그것도 맞지만 언론이 넘어갔어요. 언론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신정아는 언론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김건희는 쓱 넘어가 줬어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가혹하고 수치심을 주는지, 검찰 조사 받다가 목숨을 끊는 분들 계시잖아요.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우병우가 수사를 할 때 부산의 시장, 부산시에 관련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 쪽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병우가 서울로 불러요. 서울로 갑니다. 정확하게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로 가서 우병우는 안상영 시장입니다. 맞아요. 우병우는 아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불러놓고 아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이런 거 하나 줍니다. 저 구석에 가서 이거 싸라. 안상영 시장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서울로 불러놓고 그리고 내려가서 목숨을 던집니다. 이런 인간들이 검찰이에요. 검사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무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 사람들은 언론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게 아닙니다. 검찰이 마음 먹고 일명 조지기 시작하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버티고 계실까?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김건희의 허위 경력. 이건 본인이 자백까지 했어요. 윤석열은
공채가 아니다. 그냥 위촉받는 거다. 그냥 경력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공채 던졌고 몇 명 중에 김건희가 뽑혔습니다. 그건 뭐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신정아에게 적용했었던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내정된 데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자, 이거는 광주 비엔날레니까요. 대학에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1년 6개월 확정이에요. 논문 표절, 주가 조작 다 기억해야 되지만 허위 경력 이것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광고 시간입니다. 좀 길었다 얘기하다 보니까. 자, 아임굿입니다. 세계 특허, 국내 특허. 진짜 좋은 제품. 사고 싶어도 못 사먹는 제품. 돈이 있어도 못 사먹는 바로 그 제품 아임굿.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 사전 예약 때 주문하지 않으면 지금은 못 사.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짧아요. 재구매율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면 살 수 없는 그 제품입니다. 아임굿 정말 강추하는 제품이고 저도 이거를 매일 한 포씩 영양제 먹듯이 먹는데 좋아요. 진짜. 강추합니다. 9차 사전 예약 곧 돌아오니까 그때 꼭 한번 주문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산삼류입니다. 1533-8334 강원도 700고지 높은 산에 산삼씨를 뿌린 다음에 7년 동안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7년 만에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가서 싹 해. 이게 야생 사냥산삼입니다. 10만이들처럼 뿌리까지 살살살살 이렇게 캐더라고요. 산삼하고 똑같은 효능이죠. 야생 사냥산삼으로 만든 더 산삼류입니다. 뿌리에서 열매까지 싹 담았다. 1533-8334 추석이 다가오니까 선물용으로 좋죠. 어르신들 선물용으로 구매하실 때 시사건건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1+1 혜택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잭슨이 포터블 패키지 요것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요것도 선물로 쓸 수 있다. 추석 선물 3개 해결. 요거 하나 구매하시면 추석에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 3개가 해결됩니다. 네. 산삼류 필요하신 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자, 뉴맨 플러스 추석 선물로 뉴맨 플러스 추석 선물로 뉴맨 플러스 괜찮은데 18년간 이온 180만 남성의 선택 14일내 효과 없으시 100% 환불 보장 강화 인챈트 아이템이다. 펌핑 효과가 있다. 짝퉁에 돌아다니니까 조심해라. 내 소중한 과추에는 진퉁 뉴맨 플러스만 끼워라. 추석 선물로 하지만 이게 뉴맨 플러스는 선물이 좀 어려운 게 사이즈를 맞춰야 됩니다. 그냥 사서 줄 수가 없어. 상담을 받고 사이즈를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이 조금 힘들다. 뉴맨 플러스입니다. 환불 보장되니까 저는 효과가 있다는 걸 확실히 확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효과가 있는지는 해보고 써보고 없으면 환불해. 그러면 됩니다. 뉴맨 플러스 짝퉁 조심하시고요. 자, 특허받은 남성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 08025-0000 자, 장착하는 뉴맨 플러스 이건 하루 10분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 매우 강력한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하루 10분 이상 하진 마라. 자, 이게 고민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 저는 확실히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게 말 못할 고민이긴 하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특허받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도 확실히 있다. 다음 품으로 여성에게 좋은 화려화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남편은 코코메디, 아내는 화려화. 구성 좋습니다. 고민이신 분들 코코메디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유맨 플러스 이용해 보십시오. 2개 같이 이용하면 더 좋아. 난 2개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쓸 데가 별로 없어.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에 갑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가 노란색 민방위복 비슷한 걸 입고 포항에 갔습니다. 확실히 이 포항행의 진정성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진들을 좀 볼게요. 자, 찾아가는 곳이나 모여있는 사람들이나 보여주기식과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사진에서 풍겨지는 느낌이 보여주기 쇼하러 간 것과는 확실히 느낌이 좀 달라요. 포항시 피해 현장에 대해서 보고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다른 점이 뭐냐면 내려간 인원 숫자가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가요. 왜 갈까요? 사진 찍히려고요. 우르르 갑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좀 다르죠. 이재명은 좀 달라요. 다릅니다. 사진을 보면 확실히 인원들이 조촐하게 갔죠. 이런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이재명이 그냥 내려가서 사진 찍으러 내려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피해지원금 최대 200만 원인데 이거 보상금액 현실화하겠다. 주택만 보상하게 돼 있는데 상가나 소기업도 보상할 수 있도록 대상 넓히기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특별교부세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배수펌프장 신속하게 보완해서 긴급한 대책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원과 자원봉사자들 집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 노력하겠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마지막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안에도 디테일한 부분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5번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집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를 지원 노력하겠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포항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나라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재명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이 이런 얘기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지금 고생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윤석열이 내려갔으면 이런 얘기 하나요? 못합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머리 구조에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걔 대질이니까 지금 복구 일이라도 해야지 니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들, 국민의힘과 윤석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다르죠.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혀. 이 사람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복구 지원 내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을. 자원봉사자들을 일상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심성이 따뜻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않습니다.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4번까지 이것만 잘해줘도 고맙죠. 이런 거 하라고 정치인들 뽑은 거니까요. 예산 땡겨오는 거 하겠다. 정부에 요청하고 이거 현실화하고 돈 보상하는 거 정부한테 얘기 좀 할게. 특별 고부세 포항시에 빨리 내려다 줄 수 있도록 할게. 배수 펌프장 요거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볼게.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당원과 자원봉사자들, 이 얘기는 정치인들이 못하는 얘기죠. 똑똑하고 실행력 있고 일 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걸,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 대목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게 그냥 넘어가겠지만 저는 이걸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정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포항에 내려가서 현장을 들여다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윤석열은 뭐 했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NM19 이러고 있었어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죠. 윤석열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어도 윤석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하기 싫어요, 지금. 김건희가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자, 댓글에 확실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대통령이냐?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이재명이 하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보여주기 쇼만 하고 있고, 누가 대통령인 거냐? 라는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조금만 지나봐라.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 강력한 법안들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그거 쥐고 통과 안 시켜주면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언론들은 그걸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누가 대통령이냐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당대표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죠. 벌써부터 누가 대통령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쭉 보면 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재명이 있으니까 숨 좀 쉬는 거죠. 이재명이 있으니까 숨 좀 씁니다. 그런 게 있죠. 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원망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문재인에게 있고 이재명이 없는 것 확실하죠. 저는 사실 박근혜 탄핵 국면일 때 이재명이 먼저 하고 그 다음 문재인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문재인에게는 전투력이 좀 부족하다. 이재명이 전투적으로 적폐청산 빵빵빵 하고 정리 싹 하면 관리하는 데는 문재인만한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는 안 됐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잘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홍수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도 있죠. 외국인 증권 투자 현황. 자, 윤석열 당선된 2022년 6월부터 5월에 당선됐거든요. 6월부터 외국인들이 다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고 자,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2015-16 400억 달러 때 가지고 있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600억 달러 785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외국인 보유 금액이. 외국인들은 알아요. 2017, 18, 19, 20, 21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한국의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이 되니까 뚝 꺼져요. 5월까지는 그래도 700억 달러, 695억 달러 유지되다가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593 뚝 떨어집니다. 외국인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원망하고 저도 그 원망에는 동의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저주할 필요까지는 없다. 아쉬워하는 정도로 멈추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잘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투력이 아쉽죠. 자, 이제 좀 단신들은 좀 볼까? 단신? 자, BTS. BTS. 부산 공연. 70억 드는 BTS 공연. 부산시도 유치위원회도 우린 돈 안 내.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BTS 공연 가지고 말이 많았죠. 허벌판에 10만 명을 넣겠다라고 했는데 여길 들여다보니 여기서 공연했다간 난리 나겠더라. 그런데 다들 아시죠? 천공이 10만 BTS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10만에 꽂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장소 하려다가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그래서 뭐 아시아 어디? 뭐 하는데 경기장으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아무도 돈을 안 낸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돈을 안 낸다는 거야. 나는 부산이 내겠지 생각했습니다. 부산이 BTS한테 돈 주겠지. 자, 이게 뭐냐?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예요. 유치 축하도 아니고 기원. 그래서 당연히 부산이 BTS한테 돈을 줬겠지 생각했어요, 저는. 출연료도 주고 뭐 이렇게 했나 보지. 아니래.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당연히 부산이 돈 썼나 보다 생각했거든. 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BTS의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인데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무료 콘서트예요, 이게. 그래서 기사를 좀 봤어. 자, 무료를 약속한 만큼 표값을 받을 수가 없대요. 자, 유치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 행사는 하이브 측이 기업에서 광고 등을 받아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치위원회에서 따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이브가 주최층이므로 비용 관련 문의는 하이브에서 답해야 한다. 부산시는 후원기관으로서 장소를 제공하고 교통숙박 행사를 필요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것이다. BTS가 무료 공연을 왜 한다고 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BTS 몸값이 얼마나 비싼데.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BTS가 자기들이 움직여서 돈 내고 공연을 한다?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잖아. BTS가 돈 내는 거예요, 이건. BTS, 하이브가 돈 내서 무료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기업에서 광고 등을 받아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이브와 다수 기업들이 엑스포 유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답했고 참여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대. 자, BTS가 하겠다고 하면 사실 70억 모으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엑스포 유치 기원 공연, 무료 공연을 BTS가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군 면제? 안 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는 자기도 같이 움직이더니 왜 안 하냐 이거지. 응?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야. 연예인들을 아래로 보는 인간들입니다. 세무조사 있었죠.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몇 년도입니까 지금. 그리고 엑스포가 무슨 효과라도 있습니까? 요즘 엑스포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취임식에 초대했다가 아니다 안 한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배심죄 걸려서 이렇게 저렇게 갈굼 당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이 많죠. 이 인간들, 연예인들을 자기들이 부르면 부르는 광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엑스포가 옛날에 일본이 만국 박람회, 여러분들이 아는 21세기 소년, 이 만화, 여기에 나오는 그 만국 박람회, 그 당시에는 이 엑스포가 국운을 좌지우지하는 행사였습니다. 왜냐? 정보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만국 박람회에서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가 자랑하고 싶은 기술들 이런 거를 막 가져가서 전시하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우와 별천지가 펼쳐지는 곳 이게 엑스포였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앉아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포는 재미가 없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요.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유치하겠다고 유치 기원 콘서트예요. BTS가 콘서트를 해주면 유치가 됩니까? 그 정도로 절박한 행사입니까? 옛날 대전 엑스포, 꿈돌이 이때만 해도
엑스포가 의미가 있었죠. 근데 그 엑스포조차도요, 관리가 안 돼서 세금 낭비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대전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스포 때문에 썼던 그 부지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세금 낭비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왔었어요. 근데 부산이 그 엑스포를 유치하고 싶다고 BTS를 이렇게 동원을 한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자, BTS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엑스포 안 되면 그것도 모양 빠지잖아. 이걸 왜 하는 거야, 하이브가? 약점 잡힌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괴롭힘 당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납득이 안 됩니다. BTS라는 전 세계 거물 밴드가 무료 공연을 자기네 돈 들여서 한다라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아미들이 이 공연 반대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무료 공연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BTS가 너무 초라해지는 그런 공연입니다. 권력이 괴롭혀서 꼬리 내리는 모양새예요. BTS 병역 면제 아닐 겁니다. 그냥 군대 가는 게 나아요. 그냥 다 같이 휴가 간다 생각하고 전부 다 군대를 같이 갔다 같이 나오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쉴 새 없이 달려왔잖아. 군대 가잖아요. BTS를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고 진짜 쉴 수 있어. 그냥 1년 반 딱 쉰다라고 휴식, 긴 휴가라고 생각하고 가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고생도 안 시킵니다. 여러분이 자 BTS가 내 후임으로 왔어. 고생스러운 거 시킬 수 있어요?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아무것도 안 시킨다니까. 어? 그리고 군대 가면 이미지도 훨씬 좋아지고 또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대한 아까 판타지가 있는데 군대 갔다 온 남성에 대한 판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BTS가 다 같이 군대 갔다 오면 BTS 오빠들은 더 멋있어지는 거야. 진짜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자, GD가 군대 갔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너무 편하다 이런 게 좀 새 나왔어. 그러면서 댓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건 GD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GD 잘못이 아니야. GD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GD를 위험한 거나 고생스러운 걸 시키겠어? 하지마. 하지마. 다치면 어떡해? 야, 너 시켰다가 다치면 내가 뭐가 되니? 안 돼. 공연 다니고 군대 내에서 공연 다니고 하면 되지. 응? 아니 봐봐. GD나 이런 애들 공연을 공짜로 그렇게 부려먹으면 휴가밖에 줄 게 없어. 걔네들이 공연해주고 휴가 좀 나오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그 대신에 위문 공연 이런 거를 많이 가야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빅뱅은 남자들이 떼창하는 유일한 남자 아이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지에 이렇게 위문 공연만 다녀도 군대에서 돈을 줘 뭘 줘. 휴가밖에 줄 게 없는데 뭐. 휴가 주는 거지 뭐. 그게 뭘 아까워. 그것 때문에 군인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빅뱅 와서 군복 입었지만 공연 한번 해줘봐. 와 얼마나 신나. 방탄 애들이 와서 BTS가 공연해줘. 휴가 보내주는 게 아까워? 안 아깝다니까? 돈으로 줄 수 없잖아. 휴가밖에 줄 게 없어요. 군대에서는. 윗사람이 줄 수 있는 게 권한이 휴가밖에 없어. 그 휴가 받는 거지 뭐. 공연 후에 비비고 준다고? 그래.
휴가 많이 나왔다고 뭐라 하지 마요, 연예인들. 물론 애매한 애들, 별로 우리 군인들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안 되는 애들 휴가 많이 나왔다 이러면 좀 열받지만, 빅뱅, BTS 이런 애들은 휴가 많이 나가도 돼요. 공연 한번 해봐. 나 대성이만 혼자 공연해도, 와, 막 진짜 막 떼창이 장난 아니더라고. 아니, 대성이 혼자 하는데 태양이랑 둘이 같이 하는데 난리나. 뒤집어졌어. 태양이랑 대성이랑 군복 입고 하니까 폼이 좀 안 나는데, 우와, 무슨 여자 아이돌 저리 가라야. 여자 아이돌 인기보다 더해. 더 좋아해, 애들이 막. 야, 저 정도면 휴가 가는 게 뭐가 아깝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안 간다, 이거 저 반대입니다. 1년 반이야, 1년 반. 그리고 공연 많이 하고 휴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재충전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가면 길게 봤을 때는 군대 갔다 오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BTS가 워낙에 바른 생활 이런 이미지가 좀 있으니까 갔다 오는 게 좋은데, 이번 공연 이거 아미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 들고 일어나서 싹 다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래, 본인들도 간다는 얘기 했어. 맞아요. 간다 그랬다니까. 내가 BTS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B를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 나 진짜. 야, B는 진짜 목소리도 개 지리는데 얼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 진짜.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싹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같은 내부실 쓰게 해줘. 뭐 어때? BTS는 특혜 아니냐? 특혜 좀 주면 안 되냐? BTS인데? 아니, BTS가 지금 군대를 면제해주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같은 내부실 쓰게 해줘. 아, 동만 입대하고 BTS만 내부실 써. 아, 그래도 돼. 진짜 해줘. 공연 다니고 휴가 나오고, 아, 그렇게 해. 그 정도 해주는 게 지금 뭐 어렵습니까? 러브지민? 아, 나는 B. 아, 저는 B는, 야, 약간 하늘에서 내려왔나? 저 인간은? 이런 느낌이야, B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 듣고 너무 뻑가가지고, 뭐죠? 시간, 노래 제목에 시간 있죠? B가 부른 거. 아, 그 노래 듣고 나는 방탄 노래인지도 몰랐어. 그게 B인지도 몰랐어. 근데, 야, 이게 아이돌이, 얘가 걔야? 노래도 너무 좋은데, 목소리도 너무 좋고, 얼굴 보니까, 얘가 B라고? 와, 완전 달라진 거예요. BTS에 대한 제 어떤 편견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냥 보기, 그럴 애들이 아니구나. 네, 새벽 4시. 새벽 4시. 아, 진짜. 아이돌에 대한, 저는 BTS도 모르고 B도 모를 때 새벽 4시라는 노래를 딱 들었는데, 이거 누구 노래야? 얘 누구야? 와, 되게 좋다. 근데 BTS래. 근데 B래. 봤는데 엄청 잘생겼어. 그때부터 제가 BTS를 유심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 얘네는 장난 아니네, 실력이. 저는 그 노래, B의 노래 완전히 뻑가가지고. 아미까지는 아니지만 팬이거든요. 아미라면 아미죠. 아저씨 중에 나만큼 BTS를 아는 사람도 드무니까. 어, 아저씨 중에 BTS 멤버 이름 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 넷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B에 푹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아무튼 이거 아미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연 취소해야 된다. 이건 무슨 BTS가 말이야. 노예도 아니고 정치권한테 휘둘리는. 하여튼 야만의 시대에 삽니다. 정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할까요? 박주선 새 비대위원장에 유력하다. 수석 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거 뭐야? 박주선? 박주선 언제죠? 박주선이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나? 박주선이 비대위원장? 그랬더니 이준석은 이런 얘기합니다. 박주선 훌륭한 분이에요. 꼭 모셔주세요. 가처분은 할 겁니다. 또 비대위원장이면 또 가처분 한다는 거죠. 아니 비대위 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얘기했는데 또 비대위를 한대잖아. 법원과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죠. 자, 박주선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박주선 안 해요? 그렇죠. 박주선이 애매해. 말이 좀 안 돼. 박주선이 누군지 일단 좀 보면 자, 광주 사람이에요. 광주 사람입니다. 서울대 법대 검찰 특수부 출신입니다. 느낌 오시죠? 느낌 오시죠? 민주당 최고위원 했고요.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까지 했습니다. 자, 왜 박주선이 거론됐는지 아시겠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빨로 정치했었던 사람인데 박쥐예요, 박쥐. 자, 그리고 윤석열이 초선은 대표, 원내대표 못 되냐? 독려했다. 초선들이 더 세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윤석열이 지금 당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박주선은 김대중 대통령 빨로 전라도에서 방구 좀 끼던 사람이다. 근데 안철수, 김한길 얘네들이 당 깨고 나올 때 갑니다. 나가요.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민주당과 척지고 이제 정체를 드러냈죠. 박주선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는 건 김한길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한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박주선이에요. 박주선이 안 한다고 했지만 거론됐다는 건 결국 윤석열의 의중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윤석열 가까운 곳에서 김한길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 이 신호입니다. 김한길의 입김이 윤석열에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죠. 초선들이 더 세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이 직접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김성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성애 님이 신윤핵관이 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초재선 의원들에게 전화해 초선 의원들이 더 세게 가야 한다. 초선 의원이라고 당대표 원내대표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응원하고 나섰다. 신윤핵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홍해병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누가 비대위를 반대하느냐며 중진 의원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원이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직무정지시킨 주호영 의원이 비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법원의 결정도 우습게 보는 여당께 경고한다. 법을 지켜라.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 사진 한 방이면 설명이 됩니다. 윤핵관의 원조 지금 뭐하고 있냐. 볼링 치고 있습니다. 처세술의 달인 장제원이 볼링을 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의 새로운 홍위병이 필요해. 그러면 뭡니까? 초선 의원들한테 입김 쓱 넣어봐. 얘네들 취한다니까? 취해서 충성 경쟁할 수 있는 애들, 중진들은 이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윤핵관 안녕, 나 윤핵관 아니야. 거리두기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초선들한테 입김 쑥 넣잖아요. 환장하는 거죠. 얘네들 취해서 날뛸 거란 말이야. 깨춤을 춰줍니다. 초선들은요. 자, 신윤핵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내가 너 밀어주겠다. 그래서 취하는 사람들 정치하려면요. 장제원을 보고 하세요. 장제원만 보고 있으면 오래 갑니다. 처음에 장제원이 윤핵관이다는 거 우리 아무도 몰랐어. 뒤에서만 움직였거든. 장제원은. 이준석이 윤핵관 하면서 장제원을 계속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권력, 실세는 장제원이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고 대통령실에도 장제원이 많이 꽂았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장제원이 나 안함 이러고 나왔어요. 윤석열이 정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윤석열의 장제원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장제원이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 침몰하는 배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꿀 빨아먹을 게 없다. 나 빨아먹을 거 빨아먹었고 나 이제 지역구 가야겠다. 이대로 가면 내 지역구 날아간다. 볼링 치는 겁니다. 나 윤핵관 아니에요 하고 볼링 치는 거예요. 이 현란한 스텝 슬라이딩 보세요. 좋잖아요. 좀 더 앞으로 나왔어야죠. 슬라이딩을 좀 더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허벅지 좀 굽히고 했어야 되는데 자세가 장제원이 이 판을 떠났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레임덕의 강력한 징후가 장제원이 볼링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장제원이 어느 순간에 언제 김건희와 윤석열을 공격할지 필요하다면 공격할 겁니다. 민망해서 거기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인간이 장제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첫 번째, 민주당에서 하지 마십시오. 돈 안 됩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하셔야 되는데 장제원 라인 타십시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얘 태세 전환이 장난이 아니야. 응?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인간입니다. 정치하면서 돈 벌고 싶다. 민주당에서 정치하면 안 되고요. 국민의힘 가셔야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정치해야지 돈 만질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누구 라인 타느냐? 장제원 라인을 타라. 확실하다.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것부터가 비위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로 돈 벌고 싶으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 아니면 장제원 라인을 타거나 아니면 장제원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윤석열에 붙었다? 그럼 나도 윤석열 막 붙어. 윤석열 손절했다? 나도 손절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장제원이 볼링 치는 게 바로 레임덕의 징후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김혜경 여사 검찰이 부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묵시적 모의를 의심한다. 이게 뭐야?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검찰이 김혜경 여사를 부릅니다. 이유가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이게? 자, 법인카드 78,000원 이거를 자신의 음식값을 치는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 업무상 배임이래. 78,000원 78,000원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야. 근데 경찰은 배 씨의 윗선으로 김 씨를 의심하고 두 사람 간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거예요. 자, 증거가 있는 게 아니야. 경찰이
검찰에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가 이겁니다. 두 사람 간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던 것 아냐? 가능합니까? 모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묵시적 모의래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걸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응? 경찰에서 파고 팠는데 증거가 나오는 게 없어서 묵시적 모의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는 게 지금의 경찰이 하는 짓이에요. 황당하죠. 묵시적 모의가 증거라는 거야.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두 사람 간에 모의한 증거가 있으니 이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어? 가 아니라고요. 두 사람 간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본데 그게 뭐야?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는 게 무슨 증거가 되냐고요. 지들 상상이지. 아무리 봐도 이거 모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묵시적 모의가 있었겠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이게 경찰이 한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죠? 묵시적 모의라니까? 묵시적 모의가 증거 없음.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묵시적 모의라는 건. 이런 인간들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야죠. 불기소 의견으로. 근데 경찰은 증거를 찾다 못 찾으니까 묵시적 모의라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기소하세요. 검찰한테 송치했다는 거예요. 자, 배씨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검찰이 기소 안 할 걸? 기소하죠.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 이거 내용 다시 보세요.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 원 상당이에요. 자, 유용 규모라고 하는 것도 이거 웃기죠. 2천만 원 상당 중에 업무랑 상관없는 게 과연 몇 퍼센트일까?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김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만 원 상당이에요. 이것도 경찰이 주장하는 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게 20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나온 게 7만 8천 원이고요. 뭐 하는 겁니까? 그 7만 8천 원도 김혜경 여사는 자기 밥값은 자기가 계산을 했잖아. 그리고 공적으로 쓰다 보면, 법인카드로 쓰다 보면 경찰이 검찰이 탈탈 털면 이거는 공적이 아니야 라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 이거는 일적인 역인 것 같아. 근데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대고 다 돋보기로 들여다보십시오. 몇 개 나오겠지. 이걸로 기소하고 감옥 보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전체 파악한 게 2천만 원 상당인데 이 중에 정확하게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건 무죄 나와요. 명확하게 이거는 사적 용도로 쓴 거야 라는 건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가 도로 이거는 넣어놔. 이러면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를 한 것처럼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공적인 카드로 쓰다 보면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우리 일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이거를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다 재단하겠다는 거예요. 129곳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장사하는데 압수수색했어요. 할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신 분들 중에 법인카드를 받아서 쓴 적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법인카드로 쓰자.
써도 되나? 에이, 되지. 이거 다 우리 일 때문에 쓰는 거잖아. 하고 쓴 것들. 경찰, 검찰이 다 들고 들어가 보세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건 맞아. 이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돋보기 놓고 들여다보면 개인으로 쓴 거다라고 뒤져서 나오게 할 수는 있지. 근데 2천만 원 중에 얼마일까? 이 200만 원 중에 얼마일까? 이걸로는 재판 가서 유죄가 죽어도 안 나온다고요. 조국 정경심 교수 하듯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소한 걸로. 양아치들이죠, 양아치들. 다른 얘기들도 있는데, 오늘은 요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웃긴 이야기로 마무리해야죠. 네, 웃긴 이야기. 야, 이 사람 웃겨. 심평. 이 사람 웃깁니다. 필체 보면, 윤석의 필체 보면 선한 사람이래. 배려와 공감이 탁월하다. 필체를 보면 안 돼. 나 진짜, 장난하나. 웃깁니다. 필체로 그런 걸 알 수 있어? 좋아. 빙삼님. 다음 중 가장 어려워 보이는 일은 딸 하나로 4위 넷보기 75%. 김빙삼이 둘 있습니다. 트위터에 하나, 페북에 하나. 근데 트위터가 진짜 김빙삼이야. 왜냐면 페북은 일단 김영삼 대통령 말투로 글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글이 길어요. 좋은 글인데 김영삼 대통령의 말투로 쓰지 않습니다. 트위터에 있는 김빙삼은요, 김영삼 대통령의 말투로 글을 쓰고 짧게 하면서 진짜 촌철살인이에요. 야, 이거 봐봐. 이거 진짜 대단하죠. 딸 하나로 4위 넷보기 압도적이네요. 독일 게임사 중국을 서대만으로 표기. 이건 뭔 소리야? 웨스트 타이완이라고 표기를 했다는 거야. 게임사가. 앱스토어 인스톨하고 모바일 게임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차이나가 찌그러져 있고 웨스트 타이완. 보니까 3차 세계대전 시뮬레이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타이완이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별로 좋지는 않아요. 대만이나 중국이나. 세계 유일 대한민국의 학위체계, 학사, 석사, 박사, 복사.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따란 복사하기 전문 김명신도리코. 정품을 인증합니다. 김명신도리코. 자, 김건희의 노트북 컨트롤 C와 컨트롤 V만 있네. 장갑 봐. 디테일 좋아. 이런 만평. 장갑 디테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레이스 달린 장갑. 이거 빵 터졌네, 나 이거 보면서. 자, 검찰총장 후보. 한국 검찰은 아이폰 비번 못 푸나? 문과라서 잘 모른다. 야, 이건 진짜 신박한 대답이야. 아니, 무슨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 아니, 문과라서 모른대. 이과는 알까? 야, 나 이런 대답 상상도 못했어. 아무리 대답을 도망가고 싶다고 해도 이런 신박한 대답을 할 수가 있나? 와, 아이폰을 못 푸나?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내가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하든지, 문과라서 모른다? 나 진짜, 씨. 이과사항은 검사가 기소 안 하는 걸로 법 개정해야 쓰겄다. 그래, 이제 이과 관련된 법률은 니들이 하지 마. 왜 그래? 왜 니들이 수사를 해? 진짜 문과, 이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굉장히 참신한 대답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이찍들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북 지원 물자 반출 승인했습니다. 퍼주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무슨 인도적 지원 이런 것도 아니고 북한이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그랬는데 이걸 준대. 아니 뭔 외교를 이따구로 하냐고. 진짜. 미국한테는 수십조 퍼주고 싸대기 맞아. 북한에서는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건 뭐야.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이게 뭐냐고. 북한에서 안 받을 이유도 없지. 이게 뭐야 진짜. 타이밍도 그렇고 이게 무슨. 자, 정부가 하는 이런 것도 다 외교 행위잖아요. 외교 행위에 뭐라 그럴까, 기승전결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뜬금없어도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다? 무당. 아니 북한에서 인간 자체가 싫다라는 개쌍욕을 먹고 너무나 뜬금없이 지금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 뜬금없이 북한한테 지원 물자를 한대. 북한이 지금 뭐 코로나로 막 지금 엄청 힘들어졌다, 가뭄으로 엄청 힘들어졌다,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스토리가 없어. 개연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너무 뜬금없잖아. 이거는 무당의 주문일 가능성 플러스 여기에 나가는 것과 우리 서류상에 있는 것과 비교해봐야 돼. 자, 저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뜯어봐야 된다니까. 갔는데 막 40%가 비어있어.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지? 왜 빈 게 오냐?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왜냐면 개연성이 너무 없잖아요.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는 물꼬가 좀 필요하다. 우리 북한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북한이 지금 갑자기 엄청 어려워져서 우리가 긴급 물자를 좀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욕은 욕대로 한 바가지 먹고 이걸 한다. 미국한테는 펠로시 패싱해서 지금 현기차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뜬금없는 건 진짜. 이렇게 뜬금없을 때는 무당이 떠오르는 것밖에 없어요. 떠오를 수밖에 없어. 아니 깜빡이를 좀 키지. 깜빡이를 안 키고 훅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나름대로 저도 이제 시사평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평론을 할 수가 없어 이건. 평론을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천공을 바라보고 의심한다.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어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을 성역이나 치해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MBC 위의 자막엔 김건희 특검법 내일 발의. 이 사진만 보면 김건희한테 하는 얘기 같잖아. 김건희 특검법 내일 발의인데 권성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김건희 검찰 수사 받아라 이거지. 절묘한 사진이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빠르게 망하고 있는 게 맞죠? 그건 팩트입니다. 경제 지표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후불제 민주주의, 후불민주주의. 우리가 어차피 지불했어야만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걸 지금 후불로 지불하고 있는 거다. 자, 후불로 지불해서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깎아야지. 비용을 깎아야지 어떻게든. 깎으려면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다 낼 수는 없어. 다 낼 수는 없어요. 금리가 너무 올라졌어. 후불로 내기에는 지금 이자가 너무 많이 붙었어. 그렇죠? 싸워서 깎아서 이 검찰 독재, 검찰공화국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산업은행 건을 송 작가님이 뭘 어떻게 하셨나요? 아까 채팅 보니까 산업은행 건 뭐 했나요? 제가 뭐 워낙에 아웃사이더라 제가 아싸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긴 했지만 뭐 어디다가 뭘 던지고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누군가가 퍼날라서 이거 좀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산업은행 건 좀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아 진짜 심각한데 산업은행 거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거 공론화 돼야 됩니다. 산업은행 롯데 요거 움직여줘야 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퍼날라 주시고 제가 워낙에 그런 걸 못해. 아웃사이더라서 잘 못해요. 아침 뉴스 제공했나요? 그런가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딱 하나 지상파 출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대구 MBC 라디오.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거기 PD님한테 한번 던져봐야겠다. 대구 시민들밖에는 못 듣지만 아침 8시 40분쯤에 나오는데 거기 PD님이 그래도 지상파예요. 지상파. 대구 분들밖에 못 듣지만 오늘 제가 김건희 논문하고 주가 조작 이야기했거든요. 요거 또 한번 제가 하는 김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대구 MBC가 사실 지금 민족 정론 방송 아닙니까? MBC도 잘하지만 대구 MBC가 진짜거든요. 대구 MBC가 열심히 싸우고 있어. 대구 MBC가 제일 진보적. 대구에서 말이죠. 네. 대구 MBC 라디오에 아침에 하는 여론 현장인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수요일 8시 45분쯤에 시사평론가 정진호의 시사평론이 있습니다. 저번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윤석열 막 까면서 좀 화를 냈더니만 시청자 게시판에 저 인간 뭔데 저렇게 화를 내면서 윤석열을 까냐고 항의글이 올라와서 좀 톤 다운 좀 해달라고 톤 다운 좀 해달라고 비비님한테 연락 왔었어. 제가 좀 화가 좀 많죠. 화를 좀 줄여야 구독자가 자꾸 빠져. 나 시사건건이. 자, 마지막 광고 하나 할게요. 시사건건 2채널이 있습니다. 시사건건 2채널. 유튜브. 시사건건 2채널. 요거 편집해서 짧게 편집 영상들. 사실 제가 라이브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라이브를 하게 되고 라이브를 하면서 광고가 붙어가지고 라이브를 멈출 수가 없어. 광고 돈 받았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편집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시사건건 기존 채널에다가 편집 영상 올렸는데 다 노딱이야. 노딱이 향연입니다. 전체 영상은 노딱이 아닌데 편집하면 노딱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다른 채널을 팠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채널이요, 제 계정의 메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는 원래 요리나 이런 거를 하려고 만든 건데 서브 채널로 시사건 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26만이잖아요. 실버 버튼 안 줘. 메인 채널이 아니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10만이 넘어야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0명에. 게임 방송하던 인간이 게임 컨텐츠랑 요리 컨텐츠 올렸는데 시청자가 이 모양입니다. 게임하지 말았어요. 시사건건 이 채널 검색하셔서 요것도 구독해주시고 시사건건 지금 보시는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